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10년, 20년 함께 살아온 배우자라면,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면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람과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걸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0대 이후 이혼 위기에 놓였을 때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관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55살 김영숙 씨 부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숙 씨는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둘만 남게 된 집은 서로에게 점점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줄고 웃음도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그녀는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과 왜 계속 살아야 하지? 이혼이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순간 우연히 들은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를 포기하기 전에 최소 3번은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보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김영숙 씨는 처음으로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바뀌는 시도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그 김영숙 씨가 실천했던, 그리고 많은 중년 부부가 효과를 봤던 관계 회복을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다만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관계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관계가 힘들다고 느끼는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50대 이후 이혼 위기에 놓였을 때 첫 번째로 꼭 시도해야 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서운함에서 시작됩니다. 왜 이런 것도 못 알아차려? 왜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거야? 이런 기대가 쌓이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우리는 실망을 거듭하게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56살 박미경 씨는 이 방법을 통해 남편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박미경 씨는 평생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눈치껏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워낙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30년 차에 박미경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나는 더 서운해질 뿐이다. 그래서 박미경 씨는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차분히 말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나 오늘 많이 힘들었어. 당신이 한마디 위로해줬으면 좋겠어. 이번 주말에는 우리 둘이 같이 영화 보면 좋겠어. 이렇게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비로소 박미경 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둘 사이에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는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기대할수록 서운함만 남기 마련입니다.
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진짜 나를 보여주는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해와 노력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연습은 이해하려는 노력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가 당연히 알아줄 거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한번 그 기대를 내려놓고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를 향한 오해가 줄어들고 조금씩 따뜻한 교감이 생겨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혼 위기에 놓였을 때 두 번째로 꼭 시도해야 할 방법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 남는 것은 주로 책임과 의무뿐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집을 지키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온 뒤 서로를 바라보면 사랑이 아니라 지친 동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59살 최은정 씨 부부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출가하고 집에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둘은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TV만 바라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미워한 것도 싫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아무런 설렘도 기대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최은정 씨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하고 딱 한 번 우리 둘만의 여행을 가보고 싶어. 남편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결국 둘은 강릉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바닷가를 걸으며 최은정 씨는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걸.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조금씩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다시 웃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새로운 추억을 함께 쌓을 때만 살아납니다. 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말에 함께 작은 공원을 산책하거나 새로운 카페를 찾아가거나 둘만의 작은 취미를 시작하거나 그 어떤 작은 일이라도 우리 둘이라는 감각을 다시 일깨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관계를 되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오늘 작은 제안을 하나 해보세요. 우리 같이 걸을까? 우리 예전처럼 영화 한 편 볼까? 그 한마디가 잊혀졌던 설렘을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혼 위기에 놓였을 때 세 번째로 꼭 시도해야 할 방법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서로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부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을 하나의 역할로만 보게 됩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야 하고 아내는 집안을 돌봐야 하고 서로를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만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고유한 존재감, 그 사람만의 생각과 감정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58살 장석준 씨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그저 아이들 키우고 집안 챙기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내게 말하더라. 나도 나만의 인생이 있어.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50대 이후 부부가 이혼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나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는 깊은 상실감입니다. 존중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59살 이정화 씨는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늘 남편에게 나를 조금만 존중해달라고 말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달라고. 그런데 남편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넘겼죠. 결국 나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다행히 이정화 씨 부부는 상담을 통해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고, 아내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둘은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떤 고정된 틀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고 그 사람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존재임을 기억해 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변화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생생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변화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생생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상 속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아주 작은 마음의 움직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56살 김재원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김재원 씨 부부는 결혼 28년 차에 심각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둘만 남은 집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았고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도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김재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마음을 나눌 수 없겠구나. 그런 김재원 씨가 우연히 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연습, 함께 새로운 추억 만들기,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기. 이 세 가지 방법이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김재원 씨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보자. 먼저 아내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다정하게 대해주길, 아내가 먼저 다가와 주길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필요한 말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 있었어? 그리고 주말마다 둘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작은 산책 코스를 찾아다녔습니다. 공원 한 바퀴를 돌면서 서로에게 아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를 엄마나 아내라는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취미에 관심을 가졌고 그녀가 싫어하는 것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무심했고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웃으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공원 걷는 거
생각보다 좋았어. 다음에는 저기 있는 찻집에도 가보자. 여러분, 변화는 한 번의 노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진심을 담아 다가가면 조금씩 상대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57살 오현정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현정 씨는 남편과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 결심하고 남편과 함께 동네 커피 클래스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써먹했지만 수업을 들으며 함께 웃고 함께 실패하고 함께 배우는 동안 둘은 다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오현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살리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이는 따뜻한 순간들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작은 친절에서 자란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자와 거리를 느낀다면 한번 작은 친절을 건네보세요. 한번 작은 웃음을 나눠보세요. 그것이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이혼은 젊을 때의 이혼과는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혼이 단순한 해방이나 자유가 아니라 고독과 불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외로움을 동반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2살 김영수 씨는 이혼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유가 이렇게 쓸쓸한 건 줄 몰랐다. 함께 늙어갈 사람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외로움이었다. 여러분, 물론 이혼이 반드시 나쁜 선택만은 아닙니다. 폭력이나 심각한 모욕처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은 자신을 지키는 소중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일시적인 냉각이나 서로에 대한 오해 혹은 권태로 인한 갈등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살면서 더는 아무 가능성도 없는가?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미래를 포기할 만큼 이 관계는 끝났는가?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적어도 한 번은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만나보려 노력해 봐야 합니다. 철학자 헤겔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온다. 지금 이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전에 한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배우자가 왜 그렇게 무심한지, 왜 그렇게 표현이 서툰지, 왜 그렇게 차갑게 굴게 되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바라보려 애써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지세요. 왜 나는 이토록 외롭지? 왜 나는 이토록 서운하지?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관계는 기적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조금씩 전체의 흐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60살 한수진 씨는 말했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지만 남편을 탓하는 걸 멈추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는 다시 아주 작은 일상부터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다. 여러분, 이혼이 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더
서로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시도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완벽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0대 이후 이혼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 서운함을 줄이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서 권태로 메말라가는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셋째, 서로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관계의 진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삶은 결국 우리가 어떤 태도로 관계를 마주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61살 정윤희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남편과 다시 손을 잡았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롭고 힘들고 사랑받고 싶었던 거구나. 여러분, 사람은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 표현이 서툴러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만 그 바닥에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너를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 너를 인생 내내 다시 만나고 다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3가지 방법을 한 번만 진심을 담아 시도해 보세요. 기대하지 않고 작게 표현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다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용기, 여러분의 진심이 이곳을 찾은 또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서툴지만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